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입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2023 대입 결과 분석과 최신 대입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두 가지 파트가 될 거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작년 결과죠. 23 학번 결과,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바로 얼마 전에 졸업한 학생들의 2023 대입 결과 분석들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전형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전과의 차이는 어땠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은 과연 2024에는 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마찬가지로 전형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영동일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희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작년 결과 분석에 대한 파트고요. 아시겠지만 항상 입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2023, 즉 작년에 있는 입결이 올해는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작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올해 혹은 내년에 학생들이 지원할 때 좀 더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키워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작년 입결 분석의 키워드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자,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 자연계가 내신 컷이 더 높았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은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죠? 네, 맞습니다. 학교장 추천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한 3년 전이죠, 그렇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학교 내에서 인문계 컷이 자연계 컷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3학년 때 올라가서 과학2 과목에 수강하는 학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등급을 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과 인문계 학생이 예전 같은 경우 3년 전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와 인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나서는요. 이 과학 2 과목들이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인문계 학생들, 즉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은요, 사회 과목의 일반 선택이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계 학생들, 즉 과학 2 과목이 성적, 즉 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보다 등급 나온 과목을 더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합니다. 28 과목 중에서 1등을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20 과목 중에서 1등을 받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후자가 바로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난 그죠? 작년 올해 이렇게 된 이런 교과입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인문계들보다 내신이 더 좋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전교 1등이 1.2예요. 저 근데 인문계예요.가 많았는데 이제는 저 전교 1등인데 1.1이에요. 근데 자연계예요. 라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학교 내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초고득점자가 좀 더 많이 늘었고요. 즉 내신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이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는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작년에도 이러한 자연계가 성적이 더 높은 그죠? 같은 학교 내에서 자연계와 인문계의 교과 컷을 봤을 때 자연계가 교과 전형에서는 더 높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종합 전형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상향 지원 패턴이 아주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수시에서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소위 얘기하는 지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많이 지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시에서 어차피 수능 이후에도 누구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고득점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요만큼이면 갈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안정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네.
내 단계, 내 성적보다 더 위쪽에 있는 학교들을 훨씬 더,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진영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을 좀 더 상향 지원하고 정시까지 보는 패턴이 늘었고요. 대신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 끝나고 정시로 넘어가 봤자 어때요? 정시 가면 자연계 학생들한테 밀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시에서 끝내야지 하는 패턴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의 수시에 특히 종합전형으로도 학교를 낮추어서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논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요, 합격자의 폭이 증가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쟁률 같은 경우 매우 높아요. 이유는 모집 정원은 적은데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위권 학생들이 교과와 종합으로 주로 쓰지 논술을 재학생인 경우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합격자의 폭이 넓어졌고 이 얘기는 결국에는 논술의 내신과 논술 두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논술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메디컬 광풍 현상입니다. 즉,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졌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재학생도 의대 가고 싶어 하고요, 졸업생도 의대 가고 싶어요 하고요, 심지어, 직장인도 의대 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와 뭐가 겹치는 점수대가 겹치는 최상위권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예전보다 그죠? 조금 내려가는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요. 정시에서 계속해서 되풀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속합니다. 바로 메디컬의 광풍 자체는 결국에는 최상위권의 자연계열의 지원을 적게 하게 만든다. 혹은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수하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이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성적이 좋아요. 근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난 스카이 공대가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원을 하지 않겠죠. 대신에 정시에서 반수해보고 이 정도면 한번 의대 써볼까라고 의대 쓴 다음에 안 됐네?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고득점자들이 등급은 다 가지고 가고 고득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원하지 않는, 그렇죠? 원래는 요점 쓰면은 스카이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미 얘네들이 뭘 다니고 있어요? 스카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를 중심으로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형들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여전히 꾸준한 경쟁률.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결국에는 6개의 수시 6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카드다? 네, 교과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이 보통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6장 중에서 2개에서 3개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전형으로?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별 커트라인 중에서 자연계는 올라가고 있어, 커트가. 즉, 자연계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건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자연계 학생들이 성적 나오는 과목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인문계 학생들은 그렇죠, 성적 좋은 애도 많이 없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통과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성적 컷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꼭 어느 학교에 특정 학교에 가고 싶으면은 뭘 쓰지 않나요? 종합전형 쓰지 않고 교과 전형으로 인문계로 넘어오는, 그죠? 소위 얘기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교과 전형에 인문계 넘어오는 교차 지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에요.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보통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보통 지역 인재가 뭐보다, 일반 교과보다 수능 체제가 좀 낮습니다. 좀 통과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통과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지방 공립대 같은 경우, 뭐 강원대, 뭐 충북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대가 3점대 학생들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완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각각의 대학들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들이 과연 있을까요? 자, 최상위권대학부터입니다. 고려대고요. 작년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네, 이걸 끝선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죠? 맨 앞선보다 학과를 통일해서 맨 끝선에 합격한 학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입결 같은 경우에는요,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뭐 정말 추합의 입결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대학 어디가에 발표하는 내용들은요, 보통 70% 컷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했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70% 컷과 더 다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맨 끝선과도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2.1 정도, 2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1점대 후반 학생들이까지 합격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부분 볼까요? 봤더니 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문계가 최저가 3합6에서 3합7로 올해 바뀝니다. 왜 바꿀까요? 앞에 설명드렸었죠. 뭐라고? 인문계 중에서 통과하는, 즉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들이요? 점수대가 점점 뒤로 처지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저 좀 더 완만하게 해주자, 좀 더 낮추자라고 해서 지금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인문계 수능 최저를 조금씩 낮추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문계는 수능 최저 통과하기도 힘들고 내신 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최저를 낮춰주자라고 해서 낮추고 있어요.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은 2.1 정도였지만 수능 최저가 올해 떨어지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제 입결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통과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요. 자, 연대 같은 경우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보니까 입결이 엄청나게 뒤로 미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전형 방법에 있습니다. 자, 교과 100으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지만,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이 면접의 영향력이 재시문 면접으로 매우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1단계 성적을 역전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대 같은 경우는 면접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2점대가 넘어가도 맨 끝선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 교과이긴 하지만 학교장 추천이긴 하지만 내신을 무조건 미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특히 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는 뭐 의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 이런 애들이 써요. 근데 중하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는 면접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서성안에 해당한 부분입니다. 자, 서성안 같은 경우, 네, 서강대 같은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2.2, 2.1 정도였습니다. 인문계 2.2, 그다음 자연계 2.1 정도였고요. 수능 최저가 작년에 3합 6이었는데 올해는 네, 세계 3등급으로 엄청나게 완화시킵니다. 자,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은 그죠? 입결보다 성적은 올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성대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시켰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 같은 경우도 2점대 초반에 끊기긴 하지만 인문계, 자연계 둘 다 올해는 성적이 좀 더 커트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사실은 원래 여기 보면 인문계 1.7, 자연계 1.8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최초합 같은 경우는 1.45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뭐 이 학생들이 보통 어때요? 네, 맞습니다. 종합전형 같이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대 교과를 안정을 써놓고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위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최후방, 그렇죠? 맨 마지막 선, 입결의 맨 마지막 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1.78대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서성안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서강대와 성대 같은 경우 최저를 작년보다 낮췄기 때문에 올해는 입결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공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쭉 보시면 특징적인 거는 2점대 초반까지 나오는구나라는 부분이고요. 나오는 부분이고 외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2.5까지 왜 외대는 2.5예요? 외대는 뭐 하는 방식이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중대 경희대 왜 중대 경희대 중에 경희대가 더 높아요? 저는 중대가 더 좋은데 중대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수능 최저가 3합치로 높습니다. 대신 경희대는 2합으로 낮죠. 수능 최저에 따라서 커트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학교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수능 최저가 만족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신 컷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죠. 근데 경희대는 어때요? 최저 통과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컷이 좀 더 올라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합사면은 되게 낮은 편인데 왜 2.5까지 내려오죠? 외대는 반영 방식이 등급이거나 아니면은 원점수 환산 등급이 있어요. 즉 나는 90점이고, 근데 90점, 원점수 90점이에요. 어떤 과목에. 나 수학에 90점 맞았어. 근데 이 90점이 등급은 3등급이었어. 근데 90점과 3등급 중에서 90점을 1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원점수 환산 등급이 좋으면은 1등급을 3등급 대신에 대체할 수가 있어요. 즉, 원점수가 좋으면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와 있는 외대 같은 경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2.5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대는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5, 2.5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안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삼합에 해당하지만 중앙대보다는 성도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내신이 2.4, 2.5까지도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 같은 경우는 3합 7 정도가 대부분이다. 저 교과 한번 써볼래요라고 한다면은요,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어디 서성한, 그다음에 중경외시까지 쓴다고 한다면은 3합 7 정도가 사실은 가장 많다. 그렇기 때문에 3합 7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건대, 동대, 홍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은 그래 뭐 건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대 같은 경우, 홍대 같은 경우 크게 보니까 2.45 정도네. 그런데 동대 같은 경우는 30대까지 내려오죠. 왜 그럴까요? 교과인데 이유는 뭐냐면은요. 동국대는 반영 방식 자체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국대는 잘 본 과목 10과목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은 10점을 주고요. 2등급은 9.99점을 주고요. 3등급은 9.97점을 줬어요. 등급 간 차이도 매우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 700점 만점에 있는 교과에서 700점 맞는 학생도 많고요. 700점 아니더라도 699점, 699.67 뭐 이렇게 맞는 학생도 꽤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영향력이 떨어지고 서류의 영향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때가 내려올 수 있었다. 자, 동국대는 내신 방식 반영 방식이 특이했기 때문이다.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내신 반영 방법이 훨씬 더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이 좀 더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도 원래 3합 7 구성하고 있다가요, 올해 3합 8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인문계가 3합 8로 바꾼 이유 뭘까요? 네, 맞습니다. 통과한 학생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5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5 넘어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수능 최저를 좀 더 낮추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화여대와 숙명여대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이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여학생들이 여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은 군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데 부담스러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컷이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여대기 때문에 성도가 높지 않아서 낮은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컷이 2.5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학교마다 10% 5명 추천했던 거 없애고요. 그죠? 누구나 어떻게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 제한을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합전형입니다. 자, 종합전형 결과입니다. 내신의 영향력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 그리고 성적 좋은 애들 뭐로 가면 되죠? 앞에 설명했던 교과로 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에서는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생기부의 내용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죠,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결만 봤을 때 7등급이 건대를 붙었네? 나 7등급 미대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학생은 과거 학생일 경우도 있으니까요.
학교별로 활동의 차이가 커집니다. 특히 오래되면서 모두 안 들어가죠. 자율동 와리도 안 들어가고요. 외부 봉사도 안 들어가고요. 독서 활동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입에 미반영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세특이나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 학교별로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 계열 학과 같은 경우는요, 그죠? 과학 과목 이수자 지원을 한다. 즉 교차 지원이 역시 종합 전형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는 교차 지원이라는 말 사실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자연계 학생들, 즉 수학을 많이 듣고 과학을 많이 들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원래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컴공, 기계공학과, 뭐 전기전자, 뭐 화생공, 생명공 이런 거 화공 이런 거 생각하다가요.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초이스는 자연계에 있는 낮은 학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영, 경제, 통계 같은 데를 생각을 해요. 네. 얘는 선호도가 그죠? 자연계 인기학과, 그 다음이 인문계 인기학과, 그 다음이 자연계 비인기학과들이에요. 즉 조선해양공학과는 경영이나 경제보다 가기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난 차라리 경영, 경제나 통계를 갈래, 조선해양공학과 안 갈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수학이나 과학을 다수 이수한 학생들이 뭐 인문계 모집다리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경영 경제나 아니면은 네, 통계로 지원하기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합격생도 생긴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선호도가 그죠? 즉 좋아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과 위주로 갈 거야. 그리고 내 생기부는 이 학과에 맞춰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과들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하위권 학과들은 학생들이 별로 모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이지만 직윤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연계열이고요. 서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네, 직윤은 2.1까지 그죠? 보통 직윤은 네, 일반 국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3.8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면접, 그죠?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연대 같은 이 종합 전형의 면접들은 전부 다 어떻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재시문 면접이에요. 면접 영역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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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에요?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신 것이 좀 뒤로 밀리는 거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저 없는 고대에 있는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죠? 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쓰고 합격을 하기 때문에 내신대가 4점대까지 내려오기도 한다는 부분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3점대 학생들도 합격생이 존재했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계열 폭이 넓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직윤 가려면 1.5 이내 아니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제 직윤도 1.8, 1.9, 2점대 초반까지도 합격을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엔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활동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면접, 특히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고대 학업형, 고대 계열형, 그다음에 연대 활동구형 같은 경우는요,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죠? 1차에 나왔던 성적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인문계열입니다. 자연계열 봤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네. 서울대 일반 전형들입니다. 근데 일반 전형 말고 직윤 먼저 보면은 1.9, 일반 전형은 3.2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고대 학업형 같은 경우는 3.7까지. 근데 고대 학업형 어때요? 네, 면접은 늘리고, 네, 최저는 낮췄죠. 왜? 사합 최저, 인문계 통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합 최저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사합 8로 낮춰주자. 작년에 사합 7이었는데 우리 사합 8로 낮췄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열형 같은 경우는요, 그죠? 자연보다 내신대가 좀 더 위쪽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그죠? 특히, 일부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대 쓰고 싶으면은 계열형을 쓰는 내신 좋은 학생도 꽤 있는 편에 속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계열형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 3.0 정도까지 내려왔다. 수능 최저 있긴 하지만 학교평보다 좀 더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폭이 좀 더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인문계열은 수시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만 가면 다행이야. 특히 수시에 스카이 간다? 오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컷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게다가 수능 최저도 낮추고 있는 추세다. 자, 다음은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시립대까지의 라인들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학과들마다 선호도가 차이가 존재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어때요? 3.5에서 4 정도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붙는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핵심적인 부분은 무조건 붙는다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시는 범위값 안에 든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네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3.5에서 4 정도라고 한다면은 쉽게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시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이 되고요.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요. 고득점자가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데 사실 의대 선호도입니다. 의대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졸업생들이 쓰고 수능은 보고 원서를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평가 도입. 학생부 평가니까 나는 학생부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지원을 꺼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성적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학생 선호도에 따른 점수 변동폭이 심합니다. 특히 좋은 학과들 같은 경우, 네, 뭐 마찬가지죠. 의대 계열에 있는 거,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죠? 작년 입결 참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작년에 교차 지원 학생들이 꽤 많았잖아요. 교차 지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컷이 올라갔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교차 지원이 작년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도 교차 지원하는 학생이 좀 있긴 했었지만요. 걔네들이 결국에는 가군의 연고대를 모았고요. 네, 가군의 연고대를 인문계로 안정 지원하고요. 나군의 서울대 자연계열 끝선 잡으면서 붙으면 빠져나가는 현상 따라서 교차 지원 즉 인문계에 했던 인문계 모집 단위는 좀 성적이 떨어지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쪽에 보이는 노란색, 그죠? 노란색 아니죠? 이거 어떻게죠? 상아색 정도? 상아색 정도가 의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의대에 해당하는 점수가 서울대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스카이에 있는 공학 계열들, 자연 계열들은 성적이 좀 낮아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겹치는 계열들입니다. 어디까지 본다면요. 네, 의치한약 수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약대 끝까지 나오는 계열들이 결국에는 서울대 연고대에 해당하는 네, 스카이의 자연 계열 끝선과 맞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즉 앞에 있는 세 개죠. 의대, 치대, 그다음에 약대, 그다음에 한의대, 그다음에 수의대 같은데 지원자가 많아지면은요, 네, 서울대, 연고대는 자연계열 증수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2024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과연 메디컬 광풍 이어나갈까? 네, 여전히 메디컬 광풍은 이어나갈 거고요. 네, 하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성적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원 자격이, 응시 자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은 뒤쪽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보이는 게 자연계고요. 오른쪽 보이는 게 인문계예요. 자연계, 인문계가 본다면요.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더 높은 선을 가지게 되고요. 특히 이 인문계 같은 경우 사실은 추합에 해당하는 추합까지 해당한다면은 성적대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성한 쪽으로 내려온다면은 차이가 좀 더 커지게 되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상위권일수록 교차 지원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인문계가 높게 형성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자연계열로 빠지고 나면은 인문계열은 성적이 그죠? 추합 이후에는 최종 입결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어떻게 네, 2024에는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가는 애들, 이제 아직 뭐 2월이니까 곧 3월이 된다고 한다면은요, 고2 학생이 고3이 되겠죠. 그쵸? 현재 고2 학생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에요. 3월부터는 3월 1일부터, 3월 2일부터 고3이 되겠죠. 이 학생들, 학종 서류의 간소가 이루어졌고요. 학생부 일부 항목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가 되어졌고요.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있는 학생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생기부의 내용이 준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학생들은 현재 중3, 중2까지 계속됩니다. 중1이 수능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는 추세다. 자, 간단한 부분입니다. 대입 전형들 4가지가 주어 있고요.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에 해당합니다.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 활동, 그 다음에 일부, 그죠? 일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 논술은 뭐가 최고죠? 논술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논술로 가는 게 최고고요. 최저가 있지만 최저 같은 경우는 최저는 거들 뿐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교과 성적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최저와 논술, 특히 그 중에서도 통과한 사람 중에서 논술이 최고면은 최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시 위주,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보시면은요, 수능 성적 거의 위주고요. 내신을 쓰는 데도 있는데 거의 없다. 서울대가 마찬가지로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 학생부 종합평가를 도입을 했죠. 도입을 했지만 아주 영향력이 커서 뭐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영향이 그래도 없지는 않는 정도다.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교과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들마다 식이 달라요. 그래서 고려대 형식으로 한 내신과 연대 형식으로 한 내신과 마찬가지로 뭐 중대 형식으로 한 내신과 성대 형식으로 한 내신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요, 결국 핵심은 뭐다? 네, 맞습니다. 학교들마다 내가 더 유리한 학교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비교할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내가 고대 형식으로 했는데 전교에서 5등이야. 연대 형식은 전교에서 10등이야. 성대 형식은 전교에서 15등이야. 그럼 난 어디가 제일 유리한 거죠? 네, 고려대가 제일 유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7, 80% 이상 있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하는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경쟁률은 요즘 낮다는 얘기는 10대 1 정도 이하가 되고요. 중복 합격수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 합격도 많이 된다라는 거, 끝선은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수시 6개의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안정 지원하기는 가장 좋은 카드이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은 수능과 내신만 있으면은 할 수 있으니까요. 최저만 통과하면 되고요. 그죠? 뭐처럼 정시처럼 어발 대비할 필요는 없죠? 네, 1.1점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최저 통과하면은 내신만 있으면은 작년 입결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 공립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높은 편이에요. 3합 9, 3합 8, 뭐 심지어 3합 뭐 7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역 인재랑 수능 최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내신 컷은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권보다 지방 권을 쓰고 싶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국립대를 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시키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교과와 내신 등급입니다. 자, 1학년 때는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주로 6에서 8과목 정도를 시험 보게 되고요. 이 과목들이 등급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2학년 때는 등급 사출하는 과목이 10과목까지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오히려 교양과 진로 선택들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3에서 5과목 정도만 성적이 나오게 됐죠. 따라서 내신을 준비할 때는요, 학년별로 힘을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이 어렵기 때문에 2학년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존재하고요. 네, 자연계열 상위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자연계열 같이 시험을 보다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과학, 수학이 나뉘어지면서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성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과 전형 대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신 1학년 때부터 대비하되 2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다. 나오는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에서는 등급을 노력하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에 대한 것들을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A, B, C이긴 하지만요, A를 맞으면 일단 OK이긴 합니다. 그죠? 일부 대학들은 아니긴 하지만,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는 A의 비율 가지고 따지기도 하지만요, 일단은 A를 맞으면 문제는 크게 없다. 그죠? 수능 최저 플러스 내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합전형의 성공 전략이에요.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네, 전국 모집 인원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렇죠?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의치한 약수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류형 선발 비율보다 면접을 보고자 하는
학교들이 좀 더 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화하면서요, 세특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독서 수상 외부 봉사가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그리고 추천서, 자소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단계별로는 1단계 학생부 100으로 했다가 2단계는 면접을 보는 경우, 혹은 학생부 면접을 지원 학생들 모두 다 보는 경우, 아니면 면접 보지 않고 서류만 보는 경우, 이렇게 학생부만 보는 경우 요 세 가지입니다. 예전엔 서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는 학생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자소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생부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부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 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았고요. 요 같은 경우는 교재 같이 보시면서 최저가 있구나. 그리고 종합수능 최저가 있는 게 걸려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네, 내신 컷이 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수능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비할 때 평균을 깨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수능의 첫 번째 평균은 뭐죠? 내신이 좋아야지 합격을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대가 돼서 그죠? 배우자를 골라보자 라는 부분이에요. 자, 26세의 여성이 26세 여성이 자, 친구 소개팅을 해준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3명을 불러줍니다. A군, B군, C군을 불러주고요. 자, A군은 재선이 3억이고 31세야. 성격은 조용하고 인성은 착한데 연봉 1억 정도야. 자, B군은 그죠? 재선이 2억이고 나이 30세인데 긍정적이고 성실하면서 연봉 1.5억이나 된다. C군은 빚이 3억 정도 있고 나이는 45세야. 활발하고 부지런한 편이야. 자, 누구를 골라야 될까요? 26세 여성 같은 경우는 네, A군일까요? B군일까요? C군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지만 일단은 생각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C군은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C군 같은 경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나이 같은 경우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A군과 B군에 비해서 네, 재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종합전형에서도 위에는 재산과 나이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요. 내신입니다. 1.5나 1.6은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1.6이냐 아니면 7등급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7등급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범위 안에만 들기만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신에 뭐 하지 말아라. 내신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록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자,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내가 치킨집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 튀겨갖고 치킨 잘 튀겨서 배달만 처음에 했었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홀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빙하는 알바를 뽑겠다고 서빙 한 명 구함이라고 밖에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알바 지원자 A와 알바 지원자 B가 왔습니다. 지원자 A가 와서 지원자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1일 1닭을 실천하고 있고 양념치킨, 간장치킨, 그쵸? 파닭 등 안 먹어본 치킨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치킨 제일 좋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저는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꾸준히 해보았고 지난달에는 친절상으로 뽑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A, B 누구를 선발해야 할까요? 네, B를 선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성질,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1일 1닭이래요. 1일 1닭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잘 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B는 어떨까요? 자,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 없지만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했대요. 커피숍에서 했던 서빙. 똑같죠? 손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메뉴판 드리고요. 그쵸? 메뉴 나오면 음식 나오면은 음식 서빙하고요. 그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청소하고요. 서빙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친절 사원이래요. 1년 동안 꾸준히 일했대요. 성실하고요. 지난달에는 친절 사원 사람도 착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대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B를 뽑아야 되겠죠. 만약에 A를 뽑게 되면 어때요? 치킨 내가 열심히 튀겨갖고 갖다 놨어요. 치킨 나왔습니다. 자, 서빙하세요. 라고 하면은 A는 치킨을 어떻게 할까요? 서빙하는 게 아니라 치킨을 먹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A는 뽑으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생기부를 본다고 한다면은요, A 생기부가 바로 어떤 생기부에 해당하냐면은요, 네, 너 경영학과 갈 거예요 하면서 국어 시간에도 경영, 영어도 경영, 수학도 경영, 그쵸. 중국어 시간에 중국 경영,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AM. 그죠? 오히려 생기부 같은 경우는 국어 시간에 국어를 배워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생기부는 이제 높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파란색 라인들이 보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들, 그죠? 자율 동아리 안 들어가고요, 개인 봉사 안 들어가고요,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모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무엇이요? 비중이 매우 커졌다라는 거. 그죠? 세특부터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특을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세특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가 요소입니다. 이전까지는 왼쪽에 보이던 게 평가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 다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 같은 경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학업 역량 똑같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인성이죠.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뭐로 바꿨을까요? 진로 역량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전공이란 말을 없앴어요. 즉, 전공이란 말을 넣어두니까 어때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자꾸 학과 이름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썩 좋지 않은데라고 판단을 해서 진로 역량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봤을 때 진로 역량인데 여기에 어디에도 전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전공이란 말은 음, 괜히 학생들의 진로를 억지로 맞추는 효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라는 것을 먼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업 태도라고도 이름 바꿨어요. 아예 진로란 말도 거의 빼버렸었죠. 그렇죠? 이렇게 요즘 생기부들은 전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강조하는 것, 즉 직접 호기심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를 준비하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면은요, 뭐는요, 교육과정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특이하게, 의과대학 서울대에서 나온, 그죠? 전공 이수교과 2024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생원 생투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미적 확통 기한을 전부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수의대 약대도 꼭 뭐를 들으라고 얘기해요? 확통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권장 과목들이 나와져 있고요. 이 권장 과목들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죠? 불리하지 않다,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가 간단합니다. 그죠? 1학년 때부터 무슨 과를 갈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통과 시간에 가졌던 뉴턴 역학의 기본 운동, 그죠? 기본과 운동과 힘에 관한 연구를 2학년 때 물리 시간에는 힘의 분산과 아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3학년 동아리 때 교량 변선에 활용되어지는 힘의 분산 원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학생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건설 환경공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3학년 때 연계시켜서 건설 환경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무슨 과를 갈래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탐구를 심오하다 보니까 너희 학과에 가야겠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학과를 타겟팅하는 거. 네, 그렇다고 해서 학과를 타겟팅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굳이 타겟팅해서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학과 바뀌어지면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하지 말고 타겟팅 하기보다는 교과의 심화 학습을 심화하다 보니까 이 더 심화된 주제는 너희 과에서 배우네. 그러니까 너희 과 지원할래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지원 동기를 보면은요, 수상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소 관심이 많아서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요, 종합전형은 소위 얘기한 덕후를 뽑는 전형이에요. 그죠? 관심 많으면 해보아야지 그게 덕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요, 좋아서요, 이런 것들보다 좋아했으면 해봐야지 됩니다. 즉, 덕후처럼 보이려면은요, 지원 동기도 내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대학 가서 논문 쓸래요? 연구할래요? 해야 되고요. 그 주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보통은 대학에서 연구하고 싶은 논문의 제목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논문의 주제에 동기가 된 활동,
주로 학교에서 하는 수업 활동 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은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다라는 부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의예과에 지원하기엔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짠 게 이거예요. 이 학생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너 왜 의예과에 지원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요. 특히 아픈 사람 도와준 게 좋아서요. 초딩이 하는 뭐예요? 네, 초딩이 하는 지원 동기죠. 적어도 고딩이면서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20대에서 발병하는 조현주가 도파민의 과다 분비.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그죠? 왜? 그랬더니 생명과학 원 시간에 관심을 가져서 그때 조현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더 이상 생명과학 시간에 조현병을 안 배우니까 동아리 시간에 조현병이 왜 걸리는지, 어떻게 걸리는지, 증상은 어떤지, 어떤 약을 먹는지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또 생긴 거예요. 어떤 호기심이 생겼냐 하면은, 어? 다른 질병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많이 걸리는데 이상하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증상도 심각해. 왜 그렇지? 대학 가서 연구해야지. 라고 한 게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면접도 들어갑니다. 특히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얘기했지만요.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 특히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 연고대 혹은 또 마찬가지로 서울교대 같은 그쵸 교대도 마찬가지 서울교대 이후에 다른 교대들도 이렇게 교직 인성 적성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교시 재시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변별이 크지는 않아요. 80%는 그대로고 20%만 바뀝니다. 재지문 같은 경우는 4, 50%가 그대로고 나머지가 바뀐다라는 거. 그죠?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필요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 물어보게 되면은요,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 주로 물어보게 되고요.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 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재지문 기반 면접은요, 생기부에 대한 거 물어보지 않고요. 가나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는 개념은 어떤지, 그거 찾은 이유는 뭔지,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제시문 기반의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입니다. 학교 수업이 중요하고요. 세특을 위주로 준비를 해라. 특히 1학년 때부터 어떤 학과를 간다라기보다는 3학년 때 올라가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 이 논문을 어디서 쓴다? 너희 과에서 써. 그래서 너희 과에 지원할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교육과정상 유불리 존재합니다. 내가 수학과 갈 건데 기하도 안 듣고 확통도 안 들었어요. 붙기 힘들다는 거. 자, 1학년 때는 기초 역량, 2학년 때는 교육과정 선택 신경 쓰고요. 내신 성적과 주제 탐구 시작하고요. 3학년 때는 이 주제를 심화해서 만들어서 2학년 때 했던 그런 과제를 심화해서 만든다면은 이 심화해서 만든 내용이 대학에 어떤 과에서 배우네. 그렇다면 그 대학을 지원하겠어.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하겠어. 이런 식으로 네,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노즐 전략입니다. 그죠? 노즐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논술로 결판이 납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최저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논술 잘 쓴 사람이 합격이라는 의미고요. 그렇죠? 경쟁률 높고요. 합격률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만 준비하기보다는 수능 전형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들마다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 노출 전형들 학생부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와 안 적용되는 학교를 나누어 놨습니다. 자, 논술. 그죠? 자, 최저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논술 지원할 때 수능 최저만 지원하는 경우가 보고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문과 자연이 있는데요. 최저 만족할 수 있으니까 써야지. 자,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바로 출제 유형을 보고 쓰셔야 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만 보는지 혹은 통계나 도표가 들어가는지 수리 논술을 보는지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과목들이 있는데 나는 영어 제시문 싫어. 그럼 쓰지 말아야 될 학교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 못해요. 그러면은 쓰지 말아야 될 학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연계는 더 심합니다. 수리 논술이 기본이긴 하지만요. 과학 논술 본 데도 있어요. 근데 과학 논술이 과학 2 과목 이상 나오는데 난 과학 2 과목 한 적이 없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과학 논술 플러스 네, 언어 논술도 있습니다. 음.
수학인지 과학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언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하, 확통, 미적이 어디까지 범위가 들어갔는지. 저 기하 안 했어요. 근데 논술에 범위 들어가네요. 그럼 그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과목을 먼저, 유형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는 게 그 다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보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올인보다는 논술 플러스 정시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논술의 유형, 그다음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논술할래요. 라고 하기보다는요. 꾸준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나 대학별 모의 논술을 활용하면은요. 준비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략입니다. 수능 위주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원점수, 표준점수, 등급 100분위가 있는데요.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100분위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원점수가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수능으로 갈래요라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은요. 뭐를 원점수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등급, 지금 나오는 100분위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학생들은 재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봐요. 그들끼리만 성적을 냅니다. 여러분의 성적, 즉 재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앞에 애들 계속 새치기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난 뒤로 밀리는 거죠,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를 목표로 점수를 잡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등급으로서 저 정시 갈 건데요. 저 5, 1등급이에요. 라는 학생은 안 돼요. 그죠? 모의고사는 수능과 뭐 보는 사람이 다르다. 따라서 원점수로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수능 접수 인원입니다. 점점 더 미적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엄매와 미적이, 그죠? 작년보다 더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점점 잘하는 학생들이 엄매와 미적에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추세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미적과 엄매에 잘하는 애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국어와 네, 수학이 나눠져 있는데요. 한쪽으로 잘하는 학생이 가다 보면은 그쪽에 평균이 올라가요. 근데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조정 원점수를 구할 때, 즉,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국어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하고요. 마찬가지로 미적을 선택하면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학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합니다. 따라서 최고 표점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은 3점, 그 다음에 5점 차이 났었죠. 그렇죠? 이 점수가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원해야 된다. 자, 요즘 트렌드예요. 서강대, 성대는 정시 계열 없습니다. 이제 자연계열 갈 거예요. 근데 확통도 갈 수 있어요. 서참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과학도 지정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죠? 점점 이렇게 뭐 하는 건 뭐 픽스 시키는 것들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거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점수 과정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에 있는 이 부분이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표준, 보통 과목의 평균을 더하는 거거든요. 이 평균 차이가 미적과 확통이 20점 정도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적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로 가면은요, 상위권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요.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요, 나 서탐 봤어. 근데 생률 72점이야. 인데, 그쵸?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계사 다 맞았는데 68점이죠. 그럼 뭐야? 불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 62점인데 정법을 다 맞으면 74점이야. 불리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서 만듭니다. 요 애들 좀 위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100분위 기준으로 100분위 100이면은 윤사 보던 아니면은 뭐 생윤 보던 아니면은 경제 보던 정보 보던 상관없어. 다 70점이야. 이게 표준 점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변표를 쓰게 되면은 네, 과탐과 사탐의 영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위권 대학은요,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문계열 지원할 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원은 증가했지만 재수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수학 중심입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1.2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수학을 중심으로 원점수를 목표로 해놓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어 영어는요, 그쵸? 수학만 한다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상 유불린 존재합니다. 당연히 엄매와 미적이 최고 표점이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미적 못하는데 미적 선택하거나 난 문법 못하는데 엄매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준비를 해야 돼서 그리고 재수생과도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올해 서울대가 어떻게 바뀌었죠? 응시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대 응시 기준의 변화입니다. 일단 수시고요. 이 응시 기준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투 안 봐도 되네? 그럼 정시 성적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요거는 수시의 직윤에도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수시 직윤도 뭐 할 거예요? 변화할 겁니다. 예전에는 투 과목 안 보면은요, 자연계열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대가 자연계열을 1과 2로 나누면서 1은 화학이나 물리 중에 선택을 하면은 무조건 지원할 수가 있고요. 2는 그냥 뭐 아무 과목이나 과탐만 하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원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2에 해당하는 것들, 특히 직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 투과목을 안 하니까 직윤 안 쓸래요 라는 학생들이 이제는 쓸 수가 있어진 거죠. 따라서 직윤의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특히 직윤 중에서도 그쵸 2-1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저 물리나 화학 꼭 해야 되는 데는 그 중에서도 하위권 학과들은 성적이 내려갈 거지만 그쵸 상위권 학과들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왜? 옛날에 직윤 의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과투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화원이나 화투나 물원이나 물투나 그죠? 물원이나 물원이나 화원만 해도 갈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작년에는 1, 2, 3, 4 간 학교에 어떤 학교에 자연계 1등부터 8등까지예요. 선택 과목이에요. 생원 지원 지금 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원하니까요. 5등에 있었던 2, 그 다음에 8등에 있었던 2, 얘만 뭐 할 수 있었어요? 얘만 지금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이 지금 안 받고 누가 5등이 지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이제 생원 지원해도 2-2에 해당하는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컴공 쓸 수 있어요. 화생공 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화학을 하는 학생들, 물리 학생들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8명 모두 서울대 직윤을 쓸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요, 성적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원율, 경쟁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시는 더 심합니다. 정시는 올해 서울대 주춤했다면서요. 내년에도 메디컬 광풍 가잖아요. 서울대 주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응시 기준이 변했어요. 그래서 정시가 훨씬 더 성적 올라갈 겁니다. 물론 메디컬 쪽으로 빠진 학생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응시 자격 기준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요. 경쟁률도 올라가고 점수 높은 애들도 더 많이 쓸 거라는 거. 특히 2-2에 해당하는 학과들은요.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인문계열은 성적이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2023까지는요. 원원 보고 생원 지원하는 애들이 제2고 봐서 나 자연계를 못 가지만 인문계 가야지 해서 인문계 가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원 지원하는 애들 인문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인문계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똑같이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1등이 만약에 생원 지원 들었으면 작년에는 자전만 쓸 수 있었어요. 왜? 제2고 안 썼으니까요. 생원 지원에 제2걸 쓰면은 자전과 인물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바뀌어요? 얘가 자전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2-2도 쓸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전 인물만 쓰는 게 아니라 2-2도 쓸 수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 작년보다 더 추가된 부분이에요. 특히 4등 볼까요? 물원 화원 선택한 애는 작년에는 자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제2고 안 했으니까 이목이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2024에는 자연을 모두 쓸 수 있고 자전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연계 고득점자들이 더 서울대는 많이 지원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변표인데요. 변표 사용하지 않아요. 어려운 과목, 나 화원 선택했는데 75점이에요.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과투 가산점이 3점, 그 다음에 두 과목 선택하면 5점이 있는데, 과연 과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질까? 라는 부분. 그죠? 과투가 어렵고 하기 싫은 걸 감안한다면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운 원과목 선택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선택을 하겠죠. 작년과 봤을 때 어때요? 투 과목도 원 과목에 비해서 뭐가 높지 않았어요? 네, 표준점수가 높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받으려고 할까라는 부분. 그죠? 많이 하진 않겠지만 원어원 선택, 특히 어려운 과목 선택은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대비하실 때 학생부 기록과 내신 관리가 없으면은요, 지원이 불가할 거예요. 3점대 넘어가게 되면은 서울대 학생부 평가에서 정시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능 선택 과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맞았어요. 나 수능 만점이야. 근데 생원 지원이야.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다 맞았어요. 물원 생원이야.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 내가 어떻게 어느 과에 갔는지 알아야 된다. 정시는 수능에서 과투 과목의 가산점과 아니면은 일반 원과목을 볼 거냐라는 거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시는요, 전공 위주의 활동보다는요, 교과 연계 심화학습, 즉 교과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거. 저 어디까지 교과서에 답이 없는 탐구 주제까지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응시 자격 완화로 입결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메디컬 광풍이 더 크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도 입결이 분명히 2023보다는 2024가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작년 결과 그리고 올해 변화 상황 등 플러스 서울대 응시인원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 준비해야 될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자, 정보 같은 경우는요,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요.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까워진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오늘 강의가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큰 도움이 돼서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